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양궁과 더불어 가장 확실하게 금메달을 딸 것으로 예상됐던 선수는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대했던 것처럼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한국 배드민턴이 하계 올림픽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혼성복식 이용대 이호정 이후 16년 만, 여자 단식 종목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방수연 이후 28년 만인데요.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시청자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에 연신 감탄을 쏟아냈고, 언론은 여제의 기환이라며 환호했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엄청난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작심 발언 여파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안세영 선수가 쇼트트랙 리샤오진처럼 중국으로 귀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배드민턴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 안세영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각인된 건 재작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일 겁니다. 사실 이 경기는 안세영의 배드민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경기였습니다. 결승전에서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숙적 천이페이를 만나 금메달을 두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 두 선수는 한 채 양보도 없이 상대를 몰아쳤습니다. 안세영이 앞서가면 천이페이가 무섭게 쫓아왔고, 천이페이가 앞설 듯하면 안세영이 가차없이 스매싱을 몰아쳤죠. 그야말로 용호상박이었는데요. 그런데 1게임에서 그녀의 인생에 폭풍우를 몰고 올 부상이 닥쳤습니다. 자신의 앞으로 떨어지는 셔틀콕을 퍼올리려다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나며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잠시 의료 처치를 받고 오른쪽 무릎에 붕대를 감고 경기에 나섰죠. 리드를 지킨 채 1게임을 가져갔지만 이 게임은 온전치 않은 몸 상태로 분전 끝에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3게임에서 어렵사리 승리해 금메달을 땄죠. 사실 당시 경기를 본 팬들은 안세영이 불의의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전후 좌우로 최대한 셔틀콕을 많이 보내 천이페이의 체력을 잡아먹는 것에 방점을 뒀고, 3게임에서 체력이 떨어지며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실이 됐는데요. 부상 투혼 끝에 승리하자 대한민국은 안세영이라는 이름으로 들썩거렸는데, 아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남긴 선수였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5일 오전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9위 중국의 허빙자오를 2대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하지만 금메달의 기쁨도 잠시, 그녀는 작심한 듯 협회의 선수관리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결승전 직후 저의 부상은 생각보다 낫기 어려웠다. 처음 오진이 있었던 순간부터 계속 참으면서 경기를 해왔다. 작년 말 다시 검진해보니 많이 안 좋았다. 올림픽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계속 참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부상을 겪는 상황과 순간에 대표팀에 많은 실망을 했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배드민턴의 발전, 저의 기록을 위해 계속해 나가고 싶지만 협회에서 어떻게 해주실진 잘 모르겠다고 했죠.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하고 싶은지라는 질문이 나왔고, 안세영은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배드민턴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르다. 선수의 자격이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모든 것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협회의 선수관리 측면이 미흡했다고 거듭 강조한 것인데요. 또 힘들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계속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서, 내 기록을 위해 계속 뛰고 싶지만 협회에서 어떻게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다며, 앞으로 저는 그냥 배드민턴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 발생한 무릎 부상입니다. 경기 중 수백 번 무릎을 굽혀 셔틀콕을 받아내야 하는 배드민턴 선수에게 슬개건 부상은 최악인데, 이미 슬개건염 증세를 보이던 그녀는 경기 중 부상을 당하자 대표팀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테이핑을 했죠. 하지만 그녀는 무릎이 오히려 악화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왜냐면 무릎 밑을 너무 강하게 압박해 슬개건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검진을 해보니 슬개건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 정도면 최대 6주 동안 재활하면 복귀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고, 다른 병원을 찾아 진단해보니 그녀의 부상은 단기간은 절대 좋아질 수 없어 최대한 상태를 유지하며 통증에 적응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죠. 그런데 협회와 안세영 선수가 잘 풀면 풀릴 수도 있었던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킨 것은 28년 전 금메달을 딴 방수연 MBC 해설위원입니다. 그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세영이 힘들었을 거라 짐작할 수 있는 건 2022년에 열렸어야 할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023년에 열렸는데 결승에서 부상을 당했고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대회 출전과 파리올림픽을 준비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라며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안세영한테 개인 트레이너를 허용했다며 그만큼 안세영의 몸 상태 회복을 위해 많은 걸 배려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죠. 방 해설위원은 대표팀 선수로 뛴다는 게 얼마나 어렵나, 안세영만 힘든 게 아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런 환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며 나도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들어가 그 시간들을 다 겪었다, 대표팀을 누가 등 떠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지 않냐고 안세영 선수를 저격했습니다. 또 안세영으로선 올림픽 금메달 획득 후 자신의 말에 힘이 실렸을 때 협회의 부조리나 대표팀의 선수보호 문제를 터뜨리려고 했겠지만 그 발언으로 안세영을 도운 연습 파트너들, 감독, 코치들, 트레이너들의 수고가 간과된 것 같아 안타까웠다면서 이런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볼수록 협회가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 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라며 오히려 협회를 감쌌죠. 그런데 한국에서 안세영과 협회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일부에서 안세영의 중국 귀화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매체 소우닷컴은 2002년생인 안세영은 배드민턴계 자타공인 천재소녀로 22세 나이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에 올랐다며 안세영을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그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녀와 같이 국보 같은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며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매우 위험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폭로했죠. 이어 안세영이 한국 대표팀에서 물러나 다른 나라로 간다면 배드민턴 강국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녀의 이런 상황이 중국에도 전해지면서 관련 기사들에는 중국 대표팀에 합류하라거나 조속히 안세영을 중국으로 귀화시켜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한 중국 네티즌은 안세영이 제기한 모든 요구사항을 중국은 충족시킬 수 있다, 만약 선수로 그만 뛰고 싶다면 중국에도 코치 자리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매체는 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린샤오진을 바라라며 중국으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린샤오진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남자 1500m에서 우승해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겼던 린샤오진은 지난 2019년 대표팀 훈련 중 장난으로 대표팀 동료의 바지를 내렸다가 성추행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3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1년 자격정지 징계는 그대로 유지됐고 그 기간 중 중국으로 건너가 귀화했습니다. 국제규정에 따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그는 2022-2023 시즌부터 중국 대표로 국제빙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4대륙 선수권, 세계선수권 등에 나와 서서히 기량을 되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2023년 2월 독일 드레스덴 월드컵에서 남자 500m와 남자 5000m 계주에서 우승해 2관왕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과거 조국이었던 한국 서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 참가, 남자 5000m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2023-2024 시즌은 기량이 더욱 만개해 3월 열린 로테르담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5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 5000m 계주, 혼성 2000m 계주 등 릴레이 두 종목에서도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이로써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소우닷컴은 한국 챔피언에서 중국 영웅으로 변신한 린샤오진의 놀라운 변화는 그가 빙판 위에서 자신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며 만약 안세영이 정말 귀화를 고려한다면 중국 스포츠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여기엔 넓은 무대뿐만 아니라 비교적 공정한 경쟁 환경도 있다. 더욱이 네티즌들의 열정은 끌어올랐고 다들 함께 즐겨보자고 말했다. 귀화는 커리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길일 뿐만 아니라 재탄생의 여정이기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중국 매체의 바람일 뿐 안세영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하거나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논란 후 SNS를 통해 누군가와 전쟁하듯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기를 빌어본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특히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죄송하다, 저의 발언으로 인해 축하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셔야 할 순간들이 해일처럼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됐다, 선수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른 동료들이 받아야 할 관심을 가져온 점에 대해 사과를 전했죠.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올림픽이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축하받은 후에 다시 자세히 밝히겠다며 사건을 일단락시켰는데요. 과연 올림픽이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축하받은 후 그녀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것을 예고한 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